또 새로운, 아, 내가 똥손이었나라는 분들도, 해보니까 나 괜찮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나 똥손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재능이? 막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 채널의 사야켈리입니다. 오늘도 아크릴화를 그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쓰고 있는 물감은 다이소의 아크릴 물감이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띵또레또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캔버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다이소 물감이 캔버스에서는 또 어떻게 발색되는지도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 장식을 이렇게 해놓으셨을 때 이 캔버스에다 그려놓으면 또 훨씬 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캔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문구점이나 알파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것들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그릴 내용이 이렇게 하늘을 좀 그리고 이 벚나무처럼 좀 분홍색 나무를 좀 그려볼까 싶어서 이렇게 풍경화용으로 나온 그런 모양의 캔버스를 샀습니다. 여기 보면 2로 P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제 물감을 짜고요. 그리고 그릴 준비 해볼게요. 벚꽃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벚꽃을 일일이 막 하나씩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리기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벚나무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가지나 기둥을 또 그리려면 저희 초보자들은 또 굉장히 또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한 채 나무가 이렇게 윗부분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위로 파란 배경과 하얀 구름이 있는 뭐 그런 좀 감성이 있는, 요즘에는 좀 갬성이라고 하던데 그 갬성이 좀 있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부터 한번 칠해 볼게요. 하늘은 흰색과 푸른색 계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붓에 물을 좀 묻히시고요. 물기를 좀 많이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크릴 물감에 물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발리는 게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좀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하늘이니까요. 일단은 푸른색과 흰색을 섞어서 이렇게 하늘빛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잘 섞어서 한 방향으로 칠해줍니다. 이 위쪽 부분도 같이 칠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보셨을 때 좋으세요. 혹은 이 위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는 다 바르기가 좀 귀찮다 하시면 나중에 다 그린 다음에 이 끝부분만 검정색으로 테두리처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캔버스에 그리니까 정리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발림성이 좋은 건 있네요. 질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초보자분들이시지만 이렇게 저렴한 캔버스 구입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캔버스 비용이 비싸거나 연습용으로 쓰기가 아깝다 정도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가 보통 한 2,000원 선이니까 아마 크게 부담 없이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꼼꼼하게 메워주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발라주실 때는 물을 살짝만 묻히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에 있는 요철감보다는 확실히 캔버스에 그리니까 훨씬 더 색깔이 예쁘게 발색되는 건 있네요. 한번 이렇게 간 부분은요, 조금 마르기를 기다리신 다음에 다른 색깔을 올리시는 게 좋겠어요. 물감이 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감을 올리면 물감이 깨끗하게 먹어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물감이 밀립니다. 밀리면서 안 예쁜 색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윗 부분은 좀 잘못 칠한 것 같아 하셔도 일단은 좀 내버려 두시고요. 다음번에 좀 마르면 고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크릴은 굉장히 금방 마르기 때문에 건조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도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 드라이 같은 걸로 그냥 편안하게 말리셔도 됩니다. 이 상태를 좀 건조를 좀 시킬 거고요. 간단하게 벚나무 그려볼게요. 네, 어느 정도 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윗부분에 구름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막상 구름을 어떻게 하냐 하시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붓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찍고 조금 옆으로 좀 펼쳐서 구름처럼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적당한 크기의 붓을 준비해 주시고요. 구름을 어느 쪽에다 그릴 건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일단 하나를 좀 그려보고요. 이 밑에 이만큼이 이제 이렇게 벚나무를 그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아니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작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붓에 흰색을 좀 충분히 묻히시고요. 이렇게 찍어 보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붓이 이렇게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찍으세요. 대신 꾹꾹 누르지 마시고 툭툭 찍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구름의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구름이 난 여기까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요 밑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신 본인이 원하시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름의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름의 모양을 이렇게 좀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구름이 되겠어? 또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또 붓에 물을 살짝만 묻히시고 거의 다 털어내신 다음에요. 얘를 살살살살 문질러 보세요. 경계를 좀 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도 한 번씩 쓱쓱쓱쓱 해서 경계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흰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에 진한 부분을 좀 발라줍니다. 구름이 보면 참 여러 겹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름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조금 묻힌 붓을 가지고 또 모양을 풀어줍니다. 해보시고요. 나 구름이 또 이상하게 됐는데 하시면 괜찮습니다.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다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싹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크릴은 정말 초보자들한테 큰 용기를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구름을 조금 더 묘사를 해줄게요. 한 번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갈 때마다 그림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물 바른 거로 또 경계를 풀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구름 같아 보인다 라고 하면 성공입니다. 구름 밑부분은 약간 좀 진한 어떤 뭐 그런 그림자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아까 갖고 계셨던 파란 거에 물을 좀 타셔서
구름의 모양을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번 밑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렇게 구름 모양이 살짝 잡혔죠. 그죠? 이렇게 펼치게끔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흰색을 만드셔서 이 밑에다가 또 구름을 또 한 번 얹어줍니다. 섞어서 이 파란색과 같이 섞어지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쏙쏙쏙 문질러 주세요. 어색하다 생각이 드시면 물 바르셔서 물을 좀 빼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난 이 정도가 좋겠어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다가도 좀 구름을 좀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찍어줍니다. 구름의 형태를 좀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또 파란 거 좀 해서 그 밑에 구름에 또 한 번 찍어주시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거는 물을 좀 빼서 물감이 있을 때 이렇게 쓱쓱쓱쓱 옆으로 펼쳐주시면은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는 좀 괜찮아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잘 그린다기보다도 잘 그리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이제 내가 취미로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너무 못 그려 보이는 것도 좀 그렇고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그런 마음이 좀 덜 들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그리면 못 그려도 그렇게 티 많이 안 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런 식의 그림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림 이미지대로 생각하셔서 저는 뭐 이렇게 뭘 보고 뭐 이렇게 그리질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구름이 뭐 다 뭐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구름을 완성시켜 보시고요. 이렇게 이런데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을 조금 더 이렇게 넣으시면 사이사이에요. 조금씩만 아주 조금씩 넣으시면 조금 더 뭔가 깊이 있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들도 좀 듭니다. 이 구름도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렇게 일단은 구름을 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려놓고요. 이 벚나무도 할 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면 차후에 이제 우리가 다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또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때 또 고치시면 되니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다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나무를 그릴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벚나무가 생각보다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왜 나무 생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핑크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벚나무 이렇게 딱 펴 있는 거 보면 잎은 하나도 없고 다 꽃인데 나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꼭 이렇게 덩어리가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덩어리를 좀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지금 구름 한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찍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어떤 부분은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좀 만들어 가면서 분홍색 나무, 벚나무가 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간 톤 정도 되는 톤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중간 톤은 좀 넉넉하게 양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그릴 건지, 몇 그루를 그릴 건지 그 정도 스케치를 좀 하셔도 되는데요.
이 중간 톤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아까 구름 찍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대로 찍어줍니다. 그냥 나무는 랜덤이고 또 위에 모양이 둥글둥글하진 않잖아요. 약간 뭐라 그러지? 삐죽삐죽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톡톡톡 찍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줘요. 이 그림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막 지금 해보는 거지만 대충 합시다. 대충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차후엔 제가 이제 또 좀 연구를 해봐서 좀 이렇게 묘사가 좀 두드러지는 뭐 그런 그림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묘사가 약간씩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우리 초보들은 좀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걸 먼저 좀 많이 해서 이 붓을 움직이는 연습이랄까요? 이 붓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 그 연습을 좀 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다른 그림들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했던 거에다가 흰색을 더 섞으면 아주 연한 색이 되겠죠. 자, 찍어줍니다. 위쪽으로 찍어줍니다. 랜덤이에요. 그냥 찍어주세요. 톡톡톡톡 찍어주세요. 그러면 또 무슨 이렇게 나무의 모양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붓 가지고 좀 찍어 볼게요. 흰색과 분홍색을 아주 연하게 탄 이 부분을 이렇게 얇은 붓을 갖고 와서요. 이제 찍습니다. 꽃잎 하나하나 찍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찍어주세요. 바깥으로도 하나씩 나가고 안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세요. 지금 이 나무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이 나무와 이 나무, 이 나무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조금 진하게 해서 경계를 좀 살펴주시고요. 이렇게 흰색으로도 좀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시고요. 또 작은 붓을 하나 가져오셔서 좀 진한 색으로 사이사이에 찍어줄 거예요.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찍을 때 얘는 많이 찍으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 짙은 핑크색이 약간 그림자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찍어주시되 많이는 안 찍으셔도 되고요. 사이사이에만 이렇게 좀 찍어주셔서 나무 안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그리고 나서 밝은 색으로 조금만 더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리시면서 여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를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왜 사람 눈이 좀 비슷하잖아요. 보는 눈이라는 게. 본인이 보면 여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너무 진한데? 이러면 이런 데서 또 중간 톤, 밝은 톤으로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덩어리도 그려보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조금인 것 같아, 난 더 올리고 싶어 그러시면 이 뒤에다 또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어딘가 어색하다라고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찾으셔서 고쳐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름이 좀 위쪽에 가 있고, 그리고 얘는 또 너무 아래쪽으로 몰린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어서 좀 더 위쪽으로 좀 그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배경색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푸른 계열로 칠하면서 구름이 나무에 비해서 너무 큰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축소를 해줄 거고요. 조금 진한 색으로 깊은 좀 푸른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조금씩 바꿔줍니다. 이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크릴화처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쑥만 해도 굉장히 조금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구름을 조금 더 축소해 주는 방향으로 좀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고치다가 막 여기 이렇게 막 기껏 해놓은 거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조금씩 더 수정을 다 볼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흰색 조금 하셔서 구름 밑부분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것도 흰색 조금 찍으셔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흩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구름을 또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조금씩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짙은 파란색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해보시면 이 색깔도 써보고 저 색깔도 써보고 하시면서 색깔을 바꿔보세요. 그럼 이 색깔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번 게 더 나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으세요. 그게 저는 특히 이제 그림이나 글씨나 이렇게 독학하는 방법은 저는 결국은 본인들이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서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시행착오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할 때 큰 자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해보고 이건 아니던데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보니까 더 낫던데 이런 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만큼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험치가 모여져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그림들을 그리시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결국 남의 경험을 내 경험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저희도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를 그래도 이제 덜 겪을 수는 있지요. 뭔가를 보고 배운다는 거는. 그래도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경험치를 배우려면 저희도 역시 그런 시행착오가 결국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자꾸 실패하고 자꾸 못 그리고 망했어. 그게 그냥 망한 거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건 다 과정이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전 구름이 이 정도만 있는 게 좋겠어요. 위쪽에 아주 살짝만 있고, 그러고 나서 이 나무가 조금 저는 더 이렇게 컸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더 그림을 조금 더 위로 이만큼 정도 더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냥 그럼 타면 됩니다. 실패를 했다? 괜찮아. 물감을 다시 타면 되지. 이렇게 좀 열린 마음 가지고 하세요. 제 영상을 본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리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던데 내가 막상 해보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야 더 어렵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큰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겠죠? 해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가능성에 더 염두를 더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주변에서 그림 뭐 이렇게 해준다는데 뭐 너만 따라하면 뭐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처럼 한다고 해서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스타일도 있고 또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도 다르고 투자하는 어떤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확신할 순 없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림을 재밌게 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게끔 그런 방법들을 이런 그림 유튜버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조금 더 그럴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또 사실이야. 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나서 또 새로운 내가 똥손이었나라는 분들도 해보니까 나 괜찮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나 똥손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재능이? 막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취미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이런 것이? 이런 그런 의외성을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림은 참 보면 멋있는데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거 될까? 본인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해보면 알죠? 내가 할 수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아니어도 뭐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그죠?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림 그리겠다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방법대로 조금 찍어서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끝부분은 너무 동그랗게 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나무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해보시면서 이렇게 물을 이제 좀 많이 뺀 상태에서 이 겉으로 해서 이렇게 삐쭉삐쭉 조금씩 튀어나오게끔만 살짝씩만 이렇게 해주셔도 나무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나무를 조금 더 연하고 조금 더 위쪽으로 그리면서 전체적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셔야 될 거는 나뭇가지가 좀 있으면 좀 또 나무 같잖아요. 나뭇가지를 좀 해볼게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패하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덮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도는 좀 해보죠. 나뭇가지를 하기 위해서 고동색을 살짝만 짜서요. 원하시는 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섞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한 번에 이걸 가지고 쭉 하세요 그러면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나뭇가지를 할 건지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령 뭐 이런 부분이죠. 요런 데다 하나 튀어나오게 하고 요런 데도 하나 있고 이렇게요.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셔야 돼요. 다 그리시면 나무를 진짜 이렇게 초등학생 애들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것보다도 요 사이사이에 하나씩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리셔서 저게 나무였구나 정도만 표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하셔도 되고요. 이거 망치기가 난 싫다 하실 거예요. 그럼 펜이 있잖아요. 펜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좀 사이사이 이렇게 좀 사이사이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또 요런 데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요 부분쯤에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보셔서 여기도 하나 넣어볼까 하시면서 너무 많이씩 하지 마시고요. 가지가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만 해보시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그리는데 뭔가 찍찍 그리니까 느낌이 안 살잖아요. 요거를 이제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타두었던 물감 가지고 물감을 좀 이렇게 많이 닦아내셔서 붓끝을 아주 뾰족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씩만 슬쩍슬쩍, 왜냐면 아까 너무 이렇게 좀 되게 펜으로 하는 거라 그죠? 부자연스럽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나보다 하는 정도로만 한 번만 쓱 가주세요. 그럼 그것만도 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괜찮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만 그려봤습니다. 아까처럼 뭐 나는 이거 가지 없어도 되겠다 하시면 지우시면 됩니다. 조금 더 지우셔서 난 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겠어 하시면 그냥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까 했던 거 해서 슬슬슬슬 조금씩만 지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바깥으로 이렇게 좀 삐져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분명히 이 꽃잎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도 꽃이. 그럼 이렇게 가지 위에다가 조금 더 그려주셔서 조금 저기도 꽃이 조금 튀어나와 있네 라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너무 좀 이상한데 하시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데? 지워져.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살짝살짝만 누르셔서 거의 티 안 나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이 나무를 그릴 때는 실제보다도 더 풍성하게 그리는 게 좋답니다. 꽃 같은 것도 더 풍성하게 그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대요. 이렇게 해서 조금 말린 다음에요, 또 여러 가지 젤리펜들을 이용하셔서 그림을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더 이런데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좀 이렇게 나무가 더 풍성하게 보이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뭐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뭐 그리시면 되는 그림이라서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말씀 마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림을 저희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디테일이 있거나 혹은 묘사를 해야 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접하실 때에는 별로 그렇게 형태가 없어서 그냥 툭툭툭 찍어서 어떤 모양을 좀 만들어내고 아무렇게나 찍어도 뭐 좀 괜찮아 보이는 뭐 그런 방법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것도 그림을 시작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